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아영 채널의 조아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적시를 통해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여러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 어떤 친구와 험담을 했을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컨텐츠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추가적으로 예외되는 사안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공연하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공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인 한 명이나 소수에게 얘기를 했을 때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단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이 저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공연성과 관련해서 비록 한 사람에게 사실적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전파 가능하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점점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험담을 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사안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아마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본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 카톡으로 유명 연예인에 대한 어떤 험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그러자 헤어진 여자친구는 그 야구 선수와 남자친구와 나눴던 그 연예인의 험담이 담긴 카톡을 SNS에 올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업로드한 여자친구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의문이 없는데, 이 야구 선수의 경우에는 본인의 여자친구하고만 나눈 얘기고 그때 잘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과 나눈 카톡을 헤어진 이후에 사람들에게 공개를 할 것은 전혀 상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야구 선수와 여자친구 모두 기소를 했는데, 이제 이 야구 선수의 이제 변명은 나는 이것이 공개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질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험담을 했던 대상이 유명한 연예인이었고, 이 공개를 통해서 그 유명 연예인이 입게 됐던 피해는 상당했다라는 것이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었고요. 그래서 비록 어떤 한 사람에게 또 가까운 여자친구에게 또 험담을 했지만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유명 연예인이거나 공인일 경우, 그리고 그 피해 정도가 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안도 역시 되게 유명했던 사안입니다. 여배우의 동영상 유출 사건이었는데요. 어떤 기자들이 이제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한 사람이 A 여배우의 동영상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B 기자가 이 내용을 찌라시를 만들어서 이제 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대화를 처음 시작했던 기자와 찌라시를 유포했던 두 사람 모두 이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된 사안인데요. 처음 찌라시를 이제 유포했던 사람이 뭐 죄가 되는 거는 의문이 없는데, 그 얘기를 처음에 시작했던 기자의 경우에는 우리끼리 가졌던 은밀한 술자리였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자리였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그것이 유포된다는 생각을 못했다. 역시 이 주장도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비록 술자리라 뭐 편안하긴 했겠지만 그 사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 여배우의 그런 동영상의 유출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유포되기 쉽고 공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 사람에게만 건너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라는 건 인정되기가 되게 쉬운 사안이었죠. 그래서 앞서 말한 이 두 사안의 경우의 공통점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대상이 유명인이거나 공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 가능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이제 유명인일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쉽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했지만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은 사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A가 어떤 X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친구인 B에게 이 전화 통화를 했던 X에 대해서 마구 험담을 하는 거예요. 뭐 남자 관계가 어떻고, 뭐 누구와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아이가 어떻고 하면서 이제 친구 B에게 험담을 한 사안인데, 이 A가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이렇게 알려졌냐면, X와 A가 통화 중이었는데 A는 당연히 전화가 끊긴 걸로 알고 막 흉을 봤는데 이 전화가 끊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였던 X가 이걸 인지하고 이제 고소를 했던 사안이고, 놀랍게도 이런 사안이 대법원까지 간 사안입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간 사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됐고요. 그런데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무죄가 선고됐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가 B에게 한 사람에게 말을 했지만 이 X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과연 B가 전파 가능했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었는데, 이 사안을 보면 이 친구 B는 이 X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A가 막 X에 대해서 흉을 봐도 이 B는 뭐 X가 누군지, X가 뭐 그런 험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은 B가 X의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 사람이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낮다라고 했고요.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검사가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B가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전파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언제나 우리가 누군가한테 험담하면 다 명예훼손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들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걸 전파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인정됐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사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전파 가능성에 따라서 언제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에 따르더라도 그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내가 한 말이 한 사람에게 했고 그 사람은 이 말을 전달할 가능성이 없어, 이런 것을 주장해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모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어떤 기준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때는 매우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그 사안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공공이익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